7시 반이 돼서 저널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증민 선생님 발표하고 김준생 마친 후에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사 김중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널은 유로페이스 8월 달에 실린 저널인데 CRT를 삽입한 환자에서 TR의 시비어리티의 이제 변화 추이와 그 TR 시비어리티에 대한 롱텀 아웃컴이 어떻게 되는지 단일 기간 후향적 연구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주석 정보를 저장해 놓은 것이 오늘 아침에 날아가 버려가지고 디스커션부터는 좀 표시가 안 돼 있으신데 제가 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모더레이트 이상의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은 허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특히 이제 RV 벤트리큘러 이젝션 프레셔 떨어진 환자에서 많이 동반돼 있는 소견이 됩니다. 이는 이제 보고에 따라서 23%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TR의 환자들은 보통 이제 레프트 사이드 허트 디지즈에 인한 이제 라이트 벤트리큘러 인라지먼트나 디스펑션 그리고 트라이커스피드 립 테더링으로 인한 세컨더리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쪽에서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 이제 CID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는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어페러투스의 변화를 일으킴으로 해서 리드로 인해서 이제 잘 닫히지 않는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생기는 프라이머리 TR도 있는 경우들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TR들은 롱텀 프로그노시스에서 이제 인디펜던트한 이제 어소시에이션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 특히 메디컬 세라피를 하면에 불구하고 증상 개선에는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은 아웃컴의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레프트 사이드 밸브 서저리를 할 때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서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비어나 펑셔널 TR이 있거나 애놀라 딜라테이션과 심토마틱한 라이트 사이드 하트 페일러가 있는 경우에 있으면서 프로그레시브 펑셔널 TR이 있을 때 레프트 사이드 밸브 서저리를 하면서 같이 트라이커스 밸브에 대한 인터벤션을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트라이커스 밸브가 아이솔레이티드한 인터벤션을 할 경우에는 아직 랜더마이즈 데이터가 없기는 한 상태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트라이커스 밸브 서저리를 한 다음에 인허스피탈 모탈리티가 10% 이상 되는 정도의 보고들도 있는 상태여서 이런 이제 TR 시비어티를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실제 임상에서는 많은 클리니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CRT는 이제 하트 페일리어 특히 이제 하프레프 환자에서 정립된 이제 치료 방침으로 많은 이용이 있는 상태인데 CRT를 삽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LV 파필라리 머슬 컨트랙션의 리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제 LV의 리버스 리모델링이 됨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CRT가 TR12RT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나 연구된 바가 없어서 저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CRT를 삽입한 환자에 의해서 TR의 프레벌런스를 확인하고 6개월 뒤에 CRT를 삽입 후 6개월 뒤에 TR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를 함으로 해서 TR의 변화 사항을 확인하고 클리니컬과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컬 리스폰스를 확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CRT 삽입하고 나서 TR-12RT에 따른 롱텀 아웃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일 기간 후향적 연구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네덜란드의 한 기관에서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환자들은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서저리를 한 환자들은 빠졌고 시술 전후로 에코카디오그래피컬 이밸류에이션이 진행되었던 상태였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와 가능하다고 하면 6분 보행 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문진을 통해 가지고 시술 전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다른 혈액 검사 같은 걸 동반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클리니컬 엔드 포인트로는 이제 니아 클래스, 펑셔널 클래스와 퀄리티 오브 라이프 퀘스천이에요. 그리고 6분 워크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변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모탈리티는 이제 올코즈 모탈리티를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리절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구에 참여된 환자는 총 852명이었고 미니에이지는 65세, 77%가 남성이었습니다. 58.8%가 이제 이스케믹 이티올로지를 갖고 있는 하트 페일리어 환자였고 니아 클래스 3, 4 이상 되는 환자들이 64%, 사이너스 리듬이 73%, QRS 듀레이션은 평균 154mS 정도 되는 환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환자들을 총 4가지 군으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따로 하였는데요. 이제 베이스라인 TR 그레이드가 0 또는 1, 그리고 베이스라인 TR 그레이드가 2에서부터 4까지 되는 환자들을 일단 나누고 그 환자들 중에서 TR이 6개월 뒤에 임프루브 되었느냐 아니면은 TR에 변화가 없었느냐, 특히 이제 TR 그레이드가 논 또는 마일드에서는 TR이 월스닝 되었는지를 따라서 이제 4개의 군으로 나눠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TR이 처음부터 없었던 환자면서 변화가 없었던 환자는 총 583명, TR 그레이드가 높았는데 임프루브먼트가 있었던 환자들은 75명, TR 그레이드가 0 또는 1이었는데 월스닝 된 환자는 85명, 그리고 TR 그레이드가 시그니피컨트 했는데 변화가 없었던 환자는 총 109명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군에 대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시그니피컨트 TR이 있으면서 변화가 없었던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더 많았고 사이너스 리듬인 경우가 적었으며 EGFR이 낮았고 헤모글로빈이 낮은 이런 코모비디티를 동반된 환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컬 파인딩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자면은 TR 그레이드가 워낙에 시그니피컨트 TR이 있으면서 변화가 없어 환자군들이 LA 볼륨 인덱스가 높았으며 MR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고 알브 FAC가 작았으며 알브 에어리아가 컸고 TR 벨로시티가 조금 높은 경향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 군 간에 6개월 뒤에 팔로우한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6분 워크 테스트, 그리고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컬 파라미터들의 변화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쩌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 그 TR 그레이드가 안 좋았고 변화가 없었던 환자들이 펑셔널하게도 니아 클래스 임프루먼트가 높지 않았으며 6분 워크 테스트에서도 그 변화폭이 많지 않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코어의 이제 개선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에코카디오그래피컬 파인딩에서도 개선의 변화가 많이 크지는 않았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피겨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환자군에서 니아 펑셔널 클래스의 개선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6분 워크 테스트에서도 개선이 된 게 확인이 되면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코어에서도 개선이 된 거는 확인되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시그니피컨트 TR이 있으면서 임프루먼트가 있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군이 다른 군들에 대비해서 6분 워크 디스턴스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코어의 개선이 현저하게 좀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컬 파라미터에서도 이제 특히 RB 엔드 시스톨릭 에어리아가 다른 세 군에 대비해서 시그니피컨트 TR이 있으면서 임프루먼트가 있었던 환자군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개선이 된 것이 확인되었고 LB 엔드 시스톨 볼륨은 이제 모든 군에서 개선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의 하나였던 이제 올코즈 모탈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TR이 있으면서 변화가 없었던 환자군,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 0 또는 1의 마일드한 TR이 있었던 환자에서 악화되었던 환자군들이 나머지 두 군에 비해서
모탈리티가 좀 안 좋은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멀티베리어블 콕스 리그레이션을 통해서도 보았을 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6개월 뒤에 TR의 시비어리티가 높은 환자들이 다른 환자군에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탈리티 아웃컴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TR은 애초에 이제 CRT 삽입을 하기 전에도 같이 동반된 환자들이 많은 것이 저희 클리니컬한 경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는 CRT 삽입 전에도 41% 환자들이 시그니피컨트한 TR이 있었고, 이런 TR은 CRT 임플란테이션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에서 이제 호전이 되고 증상 개선이 도움이 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TR의 변화가 없었던 환자들이 롱텀 모탈리티를 따져 보았을 때는 인디펜던트하게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던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R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펑셔널 TR인 경우들이 많고, 그런 이유로는 이제 애놀라 딜라테이션이 있으면서 RB에 테더링 있으면서 TR 밸브 리플렛이 잘 닫히지 않는 것을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랩트 사이드 하트 디지즈, 특히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으로 인한 것이 많은 것이 생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CID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프라이머리 TR도 늘어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료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T를 통해서 TR이 임프루브먼트 되는 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그 연구들이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RB 리버스 리모델링이 파필러리 머슬 테더링의 리덕션을 통해서 일어남으로 해서 TR의 개선이 이제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 버든이 줄어들므로 해서 RA 사이즈나 트라이커스 애널라 에어리어가 줄어들므로 해서 RA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TR이 개선되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으며, RB 프리로드가 줌으로 해서 트라이커스 밸브 클로징 펄스의 증가가 이로 인하여 이제 테더링이 줄어들게 되는 트라이커스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줄어들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일단 저자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후속적인 연구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리트로스펙티브하고 싱글 센터에 환자가 많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이기 때문에 좀 제한점이 있다고 저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모탈리티를 이제 카디악, 논카디악 모탈리티를 나눠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또 있겠으며, 6개월 내에 사망한 케이스들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시술 전후로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픽할 이제 메저먼트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인터 옵서버 디퍼런스를 이제 배제할 수 없게끔 스터디 디자인이 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겠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RB 사이즈나 펑션을 보는 데 있어서 CMR 또는 3디멘전al 에코카디오그래피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미진했던 것이 또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꼽고 있는 상태입니다. 컨클루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모더레이트 투 CBR TR이 개선되는 것이
CRT 넣은 환자에서 올코즈 모탈리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앞으로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TR에 대한 매니지먼트나 인터벤션 같은 것이 더 있게 된다면은 아웃컴을 더 좋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자들은 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 뒤쪽에 주석들이 빠져가지고 제가 발표안에 좀 버벅이 있었는데 다음부터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TR 좋아진 사람이 이제 딴 것도 다 좋아졌잖아요. 맞죠? 예. 근데 이제 그 저기 콕스 리그레이션으로 이렇게 해저드 레이쇼 괜찮다고 보여주긴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게 TR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딴 게 좋아서 그런 건지를 사실 알기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었고 어, 좀 미진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박현남 선생님 아마 오늘 그거 앵커로 가신 것 같은데 다음 거 이문영 교수님 혹시 없으세요? 코멘트? 김태훈 교수님 마이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어, 거 예, 예. 다음 네, 다음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강사 2년차 강동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논문은 이번에 9월에 서큘레이션에 지금 어헤드 프린트로 지금 나왔던 거고요. 이제 펄스필드 어블레이션을 APU에서 이제 이용을 할 때 코로나리 아터리 스패즘이 다큐멘트 된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이제 저희들이 AFib을 치료할 때 RF도 쓰고 크라이어도 쓰는데 이제 외국에 특히 미국에서 이제 레이저 어블레이션, 펄스필드 어블레이션 필터, 레이저 어블레이션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결국 이제 어떤 소스를 이용하든지 간에 결국 그 열을 주거나 그 냉각을 줘서 그 티슈를 이제 전극도사 절제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썰마 어블레이션의 세이프티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얼마 동안 얼마나 가까운 티슈에 주는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데 저희들이 특히 RF를 할 때 제일 무서워하고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이 현재까지도 모탈리티가 최소 50%는 된다고 알려진 에이피스툴라 형성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펄스필드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기존의 RF에 비해서 아주 마이크로 나노 세컨드 동안의 듀레이션을 동안 아주 하이 에너지 펄스를 줘가지고 상대적으로 마이오카디움에 스페시픽하게 에너지가 전달되게 하는 방법을 써서 이전에 서브클리니컬한 스터디에서도 에소파구스나 프레닉 너브 인저리는 없으면서 PV 스테노시스 역시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었고 처음에 인휴먼 클리니컬 스터디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이제 확증하는 소견이 관찰되면서 1년째 AT의 재발률도 역시 훌륭했다는 걸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휴먼 트라이얼 중에 하나인 매니페스트 PF 서베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레퍼런셜하게 마이오카디움의 어블레이션이 되고 에스파지알 데미지나 프레인 너브 데미지나 피부 스테노시어시스가 없다는 거를 보여준 게 있는데 이제는 이 연구에서 조금 특이하게 이제 제기했던 사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시비한 코로나리 아트리 스파즘이 마이트랄 이스무스에서 어블레이션을 할 때 좀 있는 것 같다. ST 세그멘트가 뜨더라. 라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저자들은 펄스필드 어블레이션을 할 때 이제 페모랄이든 레디얼이든 펑처를 해서 코로나리 아터리 그 엔지오를 할 수 있게 이제 다이어너스 카테터를 거치를 해놓고 펄스필드 어블레이션 전, 중, 후로 이제 다 어블레이션 그 다이를 쏘아가면서 코로나리 아터리 스파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블레이션 방법은 기본 통상적인 뭐 마이트랄 이스무스는 아니었고요. PV 아이솔레이션과 포스트리어 월 포비는 아니고 포스트리어 월 어블레이션 그리고 CTI 이렇게 세 가지 어블레이션 스트래터지의 타겟 사이트에 대해서 스패즘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롤된 환자는 25이고요. 그 전부 다 이제 PV 아이솔레이션 했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포스터 월을 하거나 CTI를 다 한 건 아니고 원래 PV 아이솔레이션만 하다가 이제 개 중에 일부는 포스테리어 월드 어블레이션 추가를 좀 했고 나중에는
CTI를 이제 추가로 하게 되었는데 이 CTI를 한 거는 티피컬한 플러터가 다큐멘트 돼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오퍼레이터의 디스크리션에 따라서 뭐 이제 CTI를 CTI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펄스필드 카테터는 이제 보스턴에서 나온 파라웨이브를 이용을 했고 이 기관의 이제 프로토콜은 포폴이나 이런 펜타닐 같은 걸 딥세데이션해서 환자 반응이 없게 한 상황에서 이제 진행했다고 하고요. 대신에 그런 반응은 없지만 인투베이션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세데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굵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septal 펑처 LA로 접근했고요. 싱글 septal 펑처를 한 다음에 13프렌치라는 되게 굵은 디플렉터블 시스를 이용을 해서 파라웨이브 그 카테터를 어프로치를 했고 이제 플라워 모양이나 바스켓 모양으로 모양을 변형해 가면서 PB 아이솔레이션 했습니다. 이제 이게 저는 그 펄스필드 어블레이션 한 번 주고 그냥 한 사이트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한 풀모너리 베인을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한 구역당 4번씩 어블레이션,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4에서 평균적으로 32번의 어블레이션을 저 4베인 어블레이션 아이솔레이션 할 때 적용을 했고 포스테리어 월은 한 사이트에 2번씩, 그리고 CTI는 한 번 이제 어블레이션 할 때마다 3번씩 어블레이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리 애터리는 이제 페모라이나 레디얼로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레프트 쪽에 PB 할 때는 레프트를 다이어노시스를 했고요. 라이트 PB나 CTI, 레프트 포스터리어 월 어블레이션 할 때는 ICA를 조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중후로 하면서 엔지오를 했고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도 한 번 더 엔지오를 했다고 하고요. 만약에 스패즘이 관찰됐을 때는 인트라코로나리로 NTG를 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스패즘의 시비어리티는 이제 엔지오그래피 상에서 50% 미만을 마일드, 50에서 90% 모더레이트, 90 이상을 시비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여기 그냥 피겨랑 테이블을 그냥 쭉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명 인로를 했고요. 이게 따로가 아니고 25명 중에 5명이 이제 포스터리어 월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었고 25명 중에 CTI 어블레이션을 한 게 20명. 이 20명을 할 때 어떤 사람 5명은 엔티질 프리트리트먼트를 안 하고 그냥 바로 했고요. 나머지 둘은 인트라코로널이나 IV로 엔티질 전처치를 주고 나서 CTI 어블레이션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계략적인 사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바스켓 모양이나 플라워 모양으로 모양 조절해가면서 BB 아이솔레이션을 했고 LSPB, LIPB, RSPB, RIPB, 그리고 이거는 포스테리어 월 어블레이션을 할 때 파라웨이브 카테터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CTI 할 때 이제 모습이고, 이제 CTI 할 때 아무래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RF 어블레이션 할 때 주의사항으로 알려진 코로나리 인저리에 맞게 ICA를 조용하면서 했고, 아이스에서는 저희들이 특히 김태형 교수님 시술 들어가면 잘 볼 수 있는데 이렇게 IBC부터 트라이커스피드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CTI가 되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파라웨이브 카테터가 잘 안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베이스라인을 보여드리면 25명, 총 평균 65세, 그리고 여성이 8명으로 32%, 펄시스턴트가 더 많았습니다. 68%, 3분의 2가 넘었고요. 사드반 스코어는 평균 2.4점, 이제 하이퍼텐션이 72% 동반이 돼 있었고요. 기존에 코로나리 디지가 있다고 알려진 환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하펠리어는 2명이었고, 평균 이젝션 프랙션은 60.5%가 정상 소견이었고, LA 다이아미터는 42.8mm로 다소 다일레이션 되어 있지만 45를 넘기지 않는 그런 평균 LA 다이아미터였고요. 노악을 쓴 게 대부분 25 중에 23명이었고, 안티어리니믹 드러그는 클래스 1이 50%, 3가 이제 16% 정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시저 캐릭터리스틱을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32번 PBI를 하는데 32번 정도로 계산이 된다. 근데 실제로 평균 33번의 어블레이션을 했었고 전부 다 석세스풀한 PB와 아이솔레이션을 확인했었고요. 25명 중에 5명은 포스터리어 어블레이션을 했고 총 평균적으로 17번 정도 줬고 18번 정도 줬고, CTI를 했던 20명은 평균적으로 한 사이트에당 3번씩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2사이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6번 정도 평균 어블레이션 시도를 했고, 그래서 토탈 프로시저 타임은 70분, 그리고 플로어 타임 12분 정도
되는 프로시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인 결과인데 PBI 할 때는 스페즘이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리어 월 어블레이션 할 때도 안 생겼는데 문제는 CTI 할 때였는데 아까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도 되게 가까워 보이긴 했는데 이제 전처치를 특히 안 했을 때 90% 이상 시비어한 스파즘이 RCA에 생기는 게 전부 다 그렇게 생겼었고요. 이제 그나마 프리트리트먼트를 하면은 시비어리티는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거의 20%는 스파즘이 생기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이제 이게 피겨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피겨인데 이제 파라웨이브로 CTI 어블레이션을 할 때 세 번째 정도부터 이제 스페즘이 시비하게 확인이 돼서 여태 엔티지를 줬지만 2분째까지는 오히려 스페즘이 더 심해지다가 이게 넌 전처치를 안 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지나야 그제서야 이제 스페즘이 풀리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이 환자는 딥세데이션이었기 때문에 증상을 호소하진 않았었습니다. 10분째는 완전히 회복이 된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RCA CTI를 한 사람들 중에 이제 스페즘이 생겼던 경우를 다 나열을 한 건데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 CVN 스페즘이었고 네 번째 정도 어블레이션 할 때 이제 스페즘이 확인이 됐고 NTG를 인트라코로나를 주고 나서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 정도. 이제 전처치를 했을 때는 전부 다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였고 한 6번째까지는 가야 스페즘이 생겼으면서 인트라코로나를 주면은 2.5분 만에 회복이 되는 회복도 빠르고 디텍션 되는 데까지 어블레이션 횟수도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블레이션을 주면 줄수록 도즈 디펜던트한 리스폰스처럼 이렇게 점점점 시비어하게 스페즘이 생긴다는 걸 여기에서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논문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다소 코로나리로부터 이제 코로나리 아터리부터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PB 아이솔레이션이나 포스터리어 월 어블레이션을 할 때는 이제 스페심이 생기지를 않았지만 이제 RCA와 굉장히 인접한 CTI를 할 때는 시비한 서브토탈 바수 스페심이 생기고 이는 코로나리 아터리 내로 인티저를 줬을 때 릴리브가 되더라. 그리고 전처치를 하면은 조금 더 시비어리티도 줄이고 빨리 회복을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시비한 스파즘이 생겼지만 이 경우에는 SD 엘리베이션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 RF에서 코로나리 스페즘이 생기거나 데미지를 준다는 거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하지만 인비보하게 이제 엘리트로포레이션을 해보면은 도즈 디펜던트한 매너로 기존 RF도 마찬가지로 로컬 바스큘러 스페즘을 일으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너브 터미널을 블락을 하는 이제 리절핀 같은 약을 주게 되면은 이런 그 바조스페즘 리액션이 이제 RF에 대한 바조스페즘 리액션이 경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 어블레이션의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로 스페즘을 증명한 논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소 컨트로버셜했고요. 첫 번째 두 논문에서는 CTI 할 때 뭐 특별한 건 없었다. 다만 그 FFR은 조금 증가하는 소견은 보이더라가 있었는데 마지막 논문에서 마이트랄 이스무스 포스터리어를 어블레이션 할 때는 이제 그 코로나리 사이너스 설컨플렉스가 너무 인접해서 그런지 이제 SD 엘리베이션이 동반된 레프트 쌀컴에서의 시비한 스페즘이 확인이 돼서 이제 인터코로나리나 NTG를 주입을 해서 이제 호전을 시켰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겠고 결국 중요한 거는 강조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아테리아의 인접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코로나 아테리 스페즘이 단순 그 펄스필드 어블레이션 자극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쉬스 카테터를 넣고 빼고 할 때 생기는 이 애드버텐트는 에어 엠볼리즘 역시 이러한 스페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카테터 플러싱을 마찬가지로 좀 잘 해줘야 되겠다. 라는 걸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CTI 어블레이션 할 때 이 섹션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NTG가 효과가 있었고 프리트리트먼트도 효과가 있었으면 ST 엘리베이션은 없었지만 사실은 NTG 그 N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진짜 ST 세그먼트 엘리베이션이 동반된 카디오 어리드모제닉한 상황 역시 없다는 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만약에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스테이블하다면, 특히 CTI로 파라웨이브 어블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NTG를 전처치를 하는 게 좋겠는데, 문제는 이 NTG를 주는 스트래티지도 아직 정립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을 주는 게 최선으로 CTI 어블레이션 할 때 스패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 연구에서 이제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리미테이션을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미치는 혹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연구가 되지를 못했고, 이 그 파라웨이브 카테터를 이제 파라웨이브만 펄스필드 어블레이션 할 때 파라웨이브 카테터만 썼기 때문에 다른 카테터를 줄 때 다른 방식으로 펄스필드 어블레이션 할 때는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를 모르겠다. 되게 로컬한 펄스필드 에어 어블레이션을 하는 카테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카테터를 쓰면 RF와 마찬가지로 조금 스페즘이 되게 레어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냐.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논문을 이제 좀 마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RF를 그 여러 번 준 것 같은데 그때마다 NGO를 다 찍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CTI 하는데 저렇게 그 펄스 필드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한 어블레이션 사이트당 3번씩 줬다고 아예 프로토콜을 몇 번 만들었고요. 동안 몇 번이나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CTI 할 때 6번 줬다고 합니다. 여기 아까 그 그럼 한 번 보시면 들어가는 거는 몇 분이나 들어간대요, 그게? 프로시저 타임이 되게 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토탈 한 번 밟을 때 얼마나 줬는지는 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서플로 보긴 했는데. 학교 때 알겠습니다. 이게 잠시만. 국내에 준비 중인가? 이게 지금 그 보스턴하고 지금 또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요번에 그 저기 J&J도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죽이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리뷰해봐야 되겠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스턴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보스턴 애들한테 언제 들어올 거냐고. 아니 보스턴뿐만 아니라 딴 데 거 다 모아서 리뷰해서. J&J는 아마 아직은 상용화는 안 된 것 같아요. 상용화된 거는 보스턴 거밖에 없는 것 같던데 지금. 근데 지금 이것도 보스턴 것도 CE 마크만 FDA는 그 승인 못 받은 바인데. 한번 물어보죠. 뭐 그 어떻게 그런 것 같은데요. CE 마크만 받은. CE 마크만 얘기한 거 보니까. 요번에 그 UPHRS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세션이. 가서 좀 유심히 좀 들여다 보세요. 그래서 예. 어떤 게 있는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J&J는 아마 그 아직 상용화는 안 돼 있는데 요번에 뭐 세션이 있다 그래가지고 와서 좀 들으라 그래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혹시 없으시면 끝낼까요? 시간 지금 많이 지난. 네, 수고했어요.